대법원 2020년 5월 28일 선고 2015도 8490 판결 사건명 세무사법 위반 판시사항 세무사법에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취지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조세에 관한 신고 등의 세무대리를 한 경우의 의미 납세자가 소속된 단체에서 세무대리를 할 자격이 없음에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납세자의 과세 자료를 수집하여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신고를 한 경우 이에 관여한 자가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 요지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이하 처벌 규정이라고 한다. 처벌 규정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세무대리란 세무사가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세무사법 제2조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세무대리에는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가 포함된다. 세무사법 제2조 제1호 이들 규정의 입법 취지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무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세무 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세무대리 행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처벌 규정과 관련 규정의 문헌과 체계, 세무사법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조세에 관한 신고 등의 세무대리를 한 경우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의 지휘, 감독 없이 납세자를 대리하거나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더라도 납세자를 대신하거나 사실상 신고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세무지식의 이용이 필요한 신고 등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납세자가 소속된 단체에서 세무대리를 할 자격이 없음에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납세자의 과세 자료를 수집하여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신고를 한 경우 그 세무사의 지휘, 감독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관여한 자는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대법원 2020년 5월 28일 선고 2020도 2074 판결 사건명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 개장 등 도박공간 개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전자 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전자 기록 등 행사 판시사항 1.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이 같은 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적극, 및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분배받은 금원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범죄 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범죄 수익으로부터 지출한 비용을 추징할 범죄 수익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1.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같은 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의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 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 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더라도
범죄 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 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2. 갑등과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필요한 대포 통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피고인이 소위 총책인 을과 병 등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데 이용될 대포 통장을 제공하였는데, 이로써 피고인이 갑 및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 개장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갑이 대포 통장 제공의 대가로 얻은 수익은 피고인 등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동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 개장 등 범행을 저지른 뒤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추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갑 등과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필요한 대포 통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피고인이 소위 총책인 을과 병 등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데 이용될 대포 통장을 제공하였는데, 이로써 피고인이 갑 및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 개장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갑이 대포 통장 제공의 대가로 얻은 수익은 피고인과 갑 등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한 뒤 접근 매체 수의 일정 금액을 곱한 비율로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범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자 피고인 등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등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동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 개장 등 범행을 저지른 뒤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추징은 허용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위 조항을 근거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추징 및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5월 28일 선고 2018도 16864 판결. 사건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배임수재. 판시사항 1. 세법이 정한 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조세 채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조세 포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급. 판결 요지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한 조세 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법이 정한 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조세 채권이 성립해야 하므로, 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세 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조세 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 판시사항 2.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입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각 사업연도를 단위로 계산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 요지 2.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입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입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입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이처럼 각 사업연도를 단위로 계산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입금 누락 또는 가공 손금 계상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이 감소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3. 관급공사를 수주한 피고인 갑 주식회사가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최저가로 입찰한 협력업체를 하수급 업체로 선정하여 위 업체와 실제 공사 대금은 입찰가로 하면서도 공사 대금을 부풀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다음 부풀린 공사 금액을 실제 지급한 후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는데도 이를 법인세 과세 표준에 입금으로 산입하지 않고 납부 기한을 경과시키는 방법으로 여러 사업연도에 각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의 유무죄가 문제된 사안에서 피고인 갑 회사가 협력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은 사업연도에 이를 입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인세 납부 의무 성립을 전제로 하는 조세포탈죄에 관한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3. 관급공사를 수주한 피고인 갑 주식회사가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최저가로 입찰한 협력업체를 하수급 업체로 선정하여 위 업체와 실제 공사 대금은 입찰가로 하면서도 공사 대금을 부풀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다음 부풀린 공사 금액을 실제 지급한 후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는데도 이를 법인세 과세 표준에 입금으로 산입하지 않고 납부 기한을 경과시키는 방법으로 여러 사업연도에 각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의 유무죄가 문제된 사안에서 공사 대금을 부풀린 하도급 계약은 피고인 갑 회사와 하수급 업체의 가장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이를 무시하고 거래의 실질에 따라 입찰가를 실제 공사 대금으로 하는 하도급 계약 거래 관계에 따라 과세해야 하는데 실제 공사 대금보다 부풀린 공사 금액이 지출된 사업연도에 차액이 손금으로 과다 계상되어 피고인 갑 회사의 법인세 과세 소득이 감소되었으므로 차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 불산입하여 누락된 소득에 대한 포탈세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점, 공사 대금을 부풀린 가장의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 금액 중 차액은 손금 산입의 요건인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이라 볼 수 없어 이를 공사 금액이 지출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점,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에서 이미 과세된 소득은 이후 사업연도에 환입되더라도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부풀려 지급한 공사 금액 중 차액은 지출 사업연도 과세 표준에 포함되었어야 할 소득으로서 나중에 차액을 돌려받더라도 반환받은 사업연도의 입금에 산입할 수 없는 점, 한편 과다 지급된 차액을 돌려받은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차액이 반환받은 사업연도에 입금으로 확정되어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공사 대금을 부풀린 하도급 계약의 효력은 차치하고 피고인 갑 회사는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차액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차액을 돌려받은 것이어서 피고인 갑 회사가 부풀린 공사 금액을 협력업체에 지급한 사업연도에 차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으므로 차액에 해당하는 채권이 공사금액 지출 사업연도에 입금으로 귀속되어야 하고 이후 피고인 갑 회사가 차액을 실제 반환받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는 이미 입금으로 확정된 권리가 실현되어 위 채권이 소멸하고 그에 대응하는 현금이 들어온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갑 회사의 순자산에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차액은 반환받은 사업연도의 입금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갑 회사가 협력업체에 부풀린 공사 금액을 지급한 사업연도에 실제 공사 대금보다 과다 계상한 공사 금액을 손금 불산입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갑 회사가 협력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은 사업연도에 차액을 입금에 산입할 수는 없으므로 차액만큼 입금 누락을 통해서 과세소득이 감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갑 회사의 법인세 납부 의무는 성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인 갑 회사가 협력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은 사업연도에 이를 입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인세 납부 의무 성립을 전제로 하는 조세포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5월 28일 선고 2019도 12750 판결 사건명 아동복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 요지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정 표현에서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한편 특정 표현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2.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딸 갑에 대한 학교폭력을 신고하여 교장이 가해 학생인 을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 행위의 금지 등의 조치를 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 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3개를 게시함으로써 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상태 메시지를 통해 을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딸 갑에 대한 학교폭력을 신고하여 교장이 가해 학생인 을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 행위의 금지 등의 조치를 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 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3개를 게시함으로써 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상태 메시지에는 그 표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지 않고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는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람을 통칭하는 표현인데, 피고인은 학교폭력범 자체를 표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특정인을 학교폭력범으로 지칭하지 않았으며,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실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접촉 금지라는 어휘는 통상적으로 접촉하지 말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되며, 위 의결 등을 통해 을에게 위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이 을과 같은 반 학생들이나 그 부모들에게 알려졌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상태 메시지를 통해 을의 학교폭력 사건이나 그 사건으로 을이 받은 조치에 대해 기재함으로써 을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5월 28일 선고 2017도 8610 판결 사건명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사항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옥외 집회, 시위를 금지, 처벌하거나 그러한 옥외 집회, 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삼아 해산명령 불응죄로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인지 여부, 적극.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선고된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할 조치, 무죄의 선고. 판결 요지.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3호,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하 가운데 제11조 제3호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들은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고 2015 헌가 28, 2016 헌가 5 전원 재판부 결정.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위 법률 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 해당한다. 집시법 제23조 제1호는 집시법 제11조를 위반할 것을 구성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집시법 제24조 제5호는 집시법 제20조 제2항, 제1항과 결합하여 집시법 제11조를 구성 요건으로 삼고 있다. 결국 집시법 제11조 제3호는 집시법 제23조 제1호 또는 집시법 제24조 제5호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위 헌법 불합치 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